전남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작은 집 마당에 김명자가 서 있습니다. 명자는 6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모습으로 텃밭에 심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명자를 그저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낸 평범한 농촌 여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할머니의 인사에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22 성룡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이자 실질적인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가문과 결혼을 모두 버리고 어린 딸 지은을 데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죠. 명자는 물을 다 주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마친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과 그 옆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은의 대학 졸업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지은은 이제 서울에서 소위 좋은 집안과 결혼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자는 딸의 결혼식에도 평범한 시골 어머니로만 참석했죠. 아무도 그녀가 한때 재벌가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은조차도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명자는 딸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엄마 음식이 그리워요. 명자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톤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지은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래, 다음 주에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거 뭐든지 좋아요. 통화를 마친 명자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활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명자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뒤에서만 응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자는 다음 주 방문을 위해 지은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 방문을 위해 명자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지은의 집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명자는 딸의 초대로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 사이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은의 시어머니 박 여사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의 눈빛을 명자는 놓치지 않았죠. 시골에서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말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매 문장마다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요리를 잘 못해서 늘 걱정이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의범절도 좀 부족하고 지은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마른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딸이 이렇게 기운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죠. 신우이 정혜는 늦게 도착해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 내가 소개해준 사람 만나봤어? 지은 언니보다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지은의 남편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명자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딸의 결혼 생활이 더 망가질까봐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는 명자의 제안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시골 방식으로 하시면
우리 그릇들 다 망가질 텐데.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지은이 명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좀. 명자는 딸의 말을 자르며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딸.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모욕과 시누이의 갑질,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는 게 때로는 숨쉬기도 힘들어요.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지은아,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와 함께 살아도 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결혼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로 나오자 명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겠어요? 박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시골 음식 안 먹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방문 기간, 명자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매일 밤 지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아침마다 더 깊어지는 눈 밑의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딸의 웃음소리가 명자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명자는 서울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시골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전화를 걸어 딸의 안부를 물었죠. 지은은 언제나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대답했지만 명자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명자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날 오후 명자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지은이가 전화를 안 받다니. 불안한 마음에 명자는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과 고추장, 김치를 정성스레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했겠지만 이번에는 깜짝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은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어릴 적 지은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내가 곧 갈게. 서울에 도착한 명자는 곧장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시간이라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은의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명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명자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벨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노크를 해야 할지.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우리 준호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명자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입 닥쳐. 니네 집안은 사람 구실도 못했지. 내 아들한텐 어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어진 것은 명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소리였습니다. 찰싹? 뺨을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지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명자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뺨이 붉게 물든 채 눈물을 흘리는 지은이 보였습니다. 누구? 아, 지은 어머니? 명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 그리고 가문의 힘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지은을 위해,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 자존심 높은 성룡그룹의 상속녀가 이제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우쭐한 표정으로 명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역시 시골에서 온 사람답니다. 딸이나 어미나. 지은은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 명자는 지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참고 견디자.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지은이가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딸.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명자는 서울의 한 호텔에 묵으며 평생 처음으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당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명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예요. 명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하녀 같은 시골 출신 며느리의 어미까지 무릎 꿇게 만든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뺨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됐어. 내 어미는 돌아갔니? 박 여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잘 됐네. 시골 사람이 여기서 뭘 알겠어. 넌 앞으로 더 조심해. 우리 준호가 널 데리고 온 것도 온전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어미도 별 볼 일 없더라. 박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젯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아직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를 믿어.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11시 정각이었죠. 이 시간에 누구지? 박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정부가 현관으로 향했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소박한 시골 여인이 아니었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명자의 모습에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어제 며느리를 폭행하신 분 맞습니까? 저희는 성룡그룹 법무팀과 외신기자입니다. 정장 입은 남성 중 하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누구야? 어제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성룡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이자 상속자인 김명자 여사의 딸을 폭행한 사건이죠. 기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룡그룹 상속자? 그녀의 시선이 명자에게 꽂혔습니다. 어제 무릎 꿇었던 그 시골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 제22 대기업의 상속녀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이건 오해예요. 어제는 그저 박 여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어제 제 딸의 뺨을 때리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이미 퍼졌더군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이요? 명자의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성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지은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까지. 영상 아래에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성룡그룹 실질 상속자 김명자 여사, 딸을 지키기 위해 무릎 꿇다라는 제목으로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명자 여사께서 20년간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게 된 이유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죠.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정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준호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낯선 모습의 장모였습니다. 준호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담담하게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붉은 뺨이 눈에 들어왔죠. 지은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평소라면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으니까요. 명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어머니가 지은이를 때린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학대가 있었는지 아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나는 그저 며느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을 뿐이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니.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 때문에 내가 고생할까봐. 그래서 때리셨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지은아, 왜 말하지 않았어?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말해도 믿어주었을 거예요? 당신은 항상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잖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명자는 자리에 모인 모두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인했습니다. 저는 김명자입니다. 성룡그룹 창업주 김성룡의 외동딸이자 실질적인 상속자입니다. 그 말에 박 여사와 정혜, 준호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2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은이와 함께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딸이 특권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은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너는 그냥 평범한 대학 나왔다고.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실까봐 숨겼어요. 당신도 내 배경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정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벌 상속녀라니 말도 안 돼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성룡그룹 법무팀장 박진수입니다. 김명자 여사는 분명 성룡그룹의 상속자이십니다. 20년간 그룹의 주요 결정은 모두 그분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김명자 여사는 성룡그룹 지분 58%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죠. 박 여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죠?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딸이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내가 무릎 꿇는 게 100배 1000배 나았으니까요. 그 말에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명자의 모성애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자 여사님, 20년간 숨어 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특별 대우 없이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더 이상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지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모든 걸 공개해도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내 딸.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배경이 바뀌고 어머니의 행동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지은아,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드릴게요.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지은의 단호한 선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함과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죠.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요?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하는 모욕을 모른 척했어요. 어머님의 학대를 보고도 외면했죠. 그게 당신이 말하는 관계인가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난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숨겨온 강인함을 딸이 이제야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의 비밀 정체 공개와 모성애의 힘이라는 헤드라인이 이미 전국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죠. 정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비웃음을 거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이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나타난 시골 여자가 성룡그룹 상속자라니. 그때 법무팀장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룡그룹 법무팀장 박진수입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직접 명자 여사의 정체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주가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말에 정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죠. 박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 여인이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과 함께 약간의 연민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죠. 박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품격과 기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는 상황이 충분히 정리됐다고 판단했는지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은 성룡그룹 홍보팀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의 취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물러간 후 명자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은 엄마와 함께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다 바꿀게. 지은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준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해해. 기다릴게. 박 여사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잘못했구나. 내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행복을 망쳐버렸어.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원망이 교차했지만 그것이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명자와 지은은 필요한 짐만 챙겨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이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서 명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언론의 관심이.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겐 가장 중요한 거야. 리무진은 서울을 벗어나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명자와 지은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남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성룡그룹 숨겨진 진짜 주인이 사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지만 명자는 그들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명자를 대했지만 그녀가 변함없이 텃밭을 가꾸고 마을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늘 하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부자가 되셨으니 편하게 사시지. 왜 아직도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제 행복이니까요. 그날 오후 명자는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간 지 2주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명자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제 지은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승용차였지만 명자는 그것이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차가 집 앞에 멈추고 지은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도 함께였죠. 명자의 외손자 민우입니다. 엄마. 지은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외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민우야. 잘 왔다. 할머니. 5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명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품에 안고 볼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민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민우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집에서 놀고 싶었어요. 명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았죠. 어떻게 지냈니?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고 민우는 텃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지은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명자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담담함과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죠. 준호 씨가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일했던 거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관계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준호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니까요.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결정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가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 경력을 살려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성룡그룹의 지원을 받아서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이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명자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이제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할머니, 이거 봐요. 민우가 작은 들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우가 찾은 거야? 민우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줄 거예요. 지은은 아들이 건넨 꽃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민우는 다시 마당으로 뛰어갔고 명자와 지은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룡그룹 창업주인 자신의 아버지와는 20년 넘게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절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온 후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그리고 후회하고 계시고요.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야 인정하신대요.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세계와 버리려 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다시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요. 엄마,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결단이었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명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명자와 지은 그리고 민우는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오랜만에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그녀에게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룡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을 바라보면서 명자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후회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자 여사님.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높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살아요? 지은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 명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문이 열리고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80대의 노인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룡, 성룡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자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명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속에 이제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됐구나. 명자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쉽게 좁혀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성룡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로는 그저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기쁘구나. 내 딸이 돌아왔으니. 그는 지은과 민우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그리고 이 아이가 민우구나. 민우는 수줍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김성룡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안녕. 우리 민우. 정말 많이 컸구나.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오랜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옳았다. 김성룡이 문득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했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명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김성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성룡그룹의 재단을 내가 맡아주었으면 해. 내 뜻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용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면.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으로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표현했고 김성룡은 그런 증손자의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자와 아버지는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자야, 솔직히 말해보렴. 후회는 없니?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에서 지낸 20년이.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진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김성룡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딸. 다음 날 명자와 지은, 민우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서울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재단 일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식탁을 놓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자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해볼까 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면 잘하실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명자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명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기기 위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석양이 지는 가운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시골집을 채웠습니다. 명자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온 자신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세 사람의 웃음을 비추는 가운데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가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용기가 나옵니다. 명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시골에서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지만 이제 그녀는 성룡그룹 숨겨진 진짜 주인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딸과 손자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